정책임 최고위원 자리에 친명 인사인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을 임명했습니다. 정책위의장에는 전남의 이계호 의원을 임명했지만 통합보다는 친명계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녘의 가을이 점차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낙지와 꼬막 등 먹거리를 소재로 한 축제들이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단풍철이 시작되면서 등산객이 늘고 있습니다. 한 해 발생하는 산악사고 10건 중에 3건은 가을철에 집중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즌 막판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광주FC가 내일 인천 유나이티드를 상대합니다. 내일 경기에서도 승리할 경우 리그 2위를 넘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송갑석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친명 인사인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을 임명했습니다. 정책위 의장에는 전남 이계호 의원을 임명했는데요. 하지만 통합보다는 친명계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최고위원회 친명계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이 임명됐습니다. 박 신임 최고위원의 출마가 예상되는 대전 대덕구는 친이낙연계 현역인 박영순 의원의 지역구라는 점에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광주의 임선숙 변호사, 송갑석 의원 등으로 이어진 호남목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가 결국 친명계로 옮겨간 겁니다. 대신 전남의 이계호 의원을 정책위 의장에 임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지역 안배와 당내 통합을 위한 인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안배 또 당내 통합을 위한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입니다. 정책위 의장은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비중 있는 자리지만 총선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공천에는 영향력 행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번 인사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통합은 말뿐, 결국 공천은 친명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원외 친명 입지자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가 타깃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누구랑 이렇게 척지고 싸워야겠다는 뜻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당내 이해 갈등 또는 이익 간의 대립이 워낙 심해서 모두를 껴안는 건 불가능하다. 공천이 다가올수록 비명계 현역 의원과 원외 친명 인사들 간의 공천 갈등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재명 지도부가 공정하게 조율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남녘의 가을이 점차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을을 만끽하려는 축제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먹거리를 소재로 한 축제들이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무안에선 낙지, 보성에선 꼬막을 소재로 한 축제가 한창입니다. 고익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축제장으로 변한 무안군 무안읍 중앙로 일대. 가장 인기를 끈 것은 오늘 태어난 아기 낙지 어항. 몸통이 1cm도 채 되지 않은 아기 낙지 100마리가 움직이는 신기한 장면이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오늘 새로 태어난 낙지도 보게 되고 아기 낙지도 보고 아기가 볼 게 많고 참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낚시 중에 으뜸으로 치는 뻘낙지입니다. 찬바람이 슬슬 부는 요즘이 가장 맛있는 철입니다. 시식 행사에서 세발낙지 탕탕이를 맛본 방문객들은 저마다 엄지척입니다. 자산업에도 쓰러진 소도 벌떡 일으킨다고 기록될 만큼 원기 회복의 끝판왕으로 청정해역 무안낙지의 참맛을 느껴보시고 싱싱하고 살이 오는 꼬막이 밥과 각종 나물에 버무려져 먹음직스러움을 더합니다. 이 증명본 꼬막 비빔밥 만들기로 보성꼬막 축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벌교 참꼬막은 맛도 맛이지만 까먹는 재미 또한 쏠쏠합니다. 살아있는 갯벌, 세계의 자연유산의 보고 벌거로우십시오. 그리고 현장의 꼬막 맛을 느껴보십시오. 목포에선 2023 문화항구 페스타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활동과 관광객들에게 문화항구 도시 목포를 알리는 공연이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이 밖에도 영암에선 일억성의 올출산 국화축제가 내일 기찬랜드 일원에서 막을 올립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본격적인 가을 단풍철이 시작되면서 등산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한 해 발생하는 산악사고 10건 중 3건이 가을철에 집중되는 만큼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소방 헬기가 한 등산객을 천천히 끌어올립니다. 이 남성은 등산 도중 발목이 골절돼 119에 구조를 요청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모두 5만 2천여 건. 이 가운데 30%에 가까운 1만 3천여 건이 가을철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단풍을 보기 위해 평소 등산 경험이 많지 않은 시민들이 주로 산을 찾는 만큼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사고 예방을 위해선 산행 전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해야 합니다. 또 완만한 길 위주로 체력에 맞게 코스를 선택하고 야간 산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상을 입었다면 119에 구조 요청을 해야 하는데 빠른 구조를 위해선 자신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로 발생하는 산악사고로는 실족이나 추락, 체력 저하로 인한 탈진 등이 있으며 산행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산로에 설치된 다목적 위치 표지판이나 익숙한 지형 지물을 확인하신 후 즉시 119에 신고하시면 되고요. 간단한 응급처치가 필요할 경우 산 곳곳에 설치된 간이구조 구급함에서 붕대와 거즈, 부목 등 비상의약품을 꺼내 사용하면 됩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제주 해상에서 목포 선적에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제주 해양경찰청은 오늘 오후 2시 반쯤 제주항 북쪽 22km 해상에서 24톤급 목포 선적 근해안강 어선이 전복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선원 7명을 구조했지만 선장 A씨는 조타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어획물을 걷어올리는 과정에서 어선이 우현으로 급격하게 기울었다는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법정 구속되자 흉기를 꺼내 자해한 피고인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지인들에게 불법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귀금속 등 1,0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벌금 2,050만 원을 선고받은 광주 남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79살 A씨가 법원 내부의 구속 피고인 대기 공간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물건을 꺼내 자해했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며 광주지법 측은 A씨가 옷 속에 흉기를 숨겨 가져온 것으로 보고 법정 출입 검색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시즌 막판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광주FC가 이번 주말 운명의 35라운드를 맞습니다. 홈에서 인천 유나이티드를 상대하는 3위 광주FC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리그 2위를 노릴 수 있게 됩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최근 10경기 7승 2무 1패의 압도적인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광주는 내일 5위 인천을 상대로 승점 추가에 나섭니다. 광주는 올 시즌 유독 인천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정효 감독 부임 이후 인천과 4차례 맞붙어 2승 2무로 무패를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승리한 2번의 경기는 각각 6골, 5골씩을 넣으며 대승을 거뒀습니다. 인천이 지난 25일 산둥 타이산과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패배한 뒤 사흘 만에 경기를 치러야 하는 점도 광주로서는 호재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광주가 승리할 경우 리그 2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이라는 올 시즌 최종 목표에 매우 근접하게 됩니다. 상위 스플릿 올라오고 나서 선수들하고 우리 한번 2위에 한번 도달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포항을 한번 압박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다음 경기 한번 또 잘 준비해서 한번 갈 때까지 가보겠습니다. 같은 날 열리는 2위 포항 스틸러스와 4위 전북 현대의 맞대결에서 포항이 이기면 광주와 전북의 승점 차가 8점으로 벌어져 광주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 사실상 확정됩니다. 반대로 전북이 이길 경우 광주는 승점 1점 차로 포항을 제치고 리그 2위로 올라서고 두 팀이 비길 경우 광주와 포항의 승점이 같아집니다. 시즌 종료까지 단 4게임만을 남겨놓은 가운데 광주가 인천을 제물로 최종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전라남도가 윤의준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해임 건의를 철회해달라는 재심의를 산업통상자원부가 기각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재심의 기각 결정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에서 출발한 대학의 설립 취지를 외면한 것이라며 개교 2년 만에 켄텍이 이뤄낸 교육 혁신과 에너지 첨단 기술 개발 분야에서 이룬 성과도 폄훼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켄텍 이사회가 산업부의 총장 해임 건의에 대해 합리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광주시립 제1요양정신병원 제2노조가 출범했습니다. 광주시립 제1요양정신병원 새롭노동조합은 오늘 출범식을 열고 기존 노조는 처우 개선 등을 위해 84일간 파업했지만 교섭이 지지부진하고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노동조건 차별과 처우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제2노조를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제1노조인 민주노총 노조원은 77명, 새롭노조는 모두 120명으로 이들 노조는 다음 달 지방노동위원회의 대표교섭 노조 판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3회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대상 수상자로 대한조산협회 이순옥 회장과 천주교 제주교구 성다미안회가 선정됐습니다. 고흥군은 오늘 소록도에서 시상식을 열고 국내외 소외계층을 꾸준히 돕고 있는 이순옥 회장과 성다미안회에 각각 상장과 상금 2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대상은 소록도에서 한센인을 위해 40년 넘게 봉사한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정신을 계승한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21년에 제정됐습니다. 제1회 장흥문학제와 장흥문학상 시상식이 오늘 장흥국제통합의학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소설 돌담의 속삭이는으로 임철우 작가가 첫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5천만 원의 상금 수여와 함께 수상자의 북토크가 이어졌습니다. 장흥군은 2008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문화관광기행 특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해남 북평 용 줄다리기 재현 행사가 오늘 북평면 힐링공원에서 열렸습니다. 500년 전통의 북평 용 줄다리기는 아드럼줄과 우드럼줄로 나눠 힘을 겨루는 놀이로 지난 2009년 복원돼 풍어와 풍년을 기원하는 축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광주시 투자기관 노동조합협의회와 정책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병훈 시당위원장과 노동조합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앞으로 노동자 관련 법률 실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발굴과 이행에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협약식에 참여한 광주시 투자기관은 광주도시공사, 환경공단, 교통공사 등 모두 11곳입니다. 문용진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목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문 부위원장은 오늘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역사에는 시민이 늘 있었지만 중앙과 지역에서도 목포의 존재감을 찾아볼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당당히 맞서고 목포를 동북아의 중추도시로 육성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의 온라인 학교 빛고울 온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옛 광주과학고 기숙사동에 원격 교육 설비를 마련해 온라인을 기반으로 일반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어학과 융합과학탐구,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과목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학생들은 소속 학교에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빛고울 온학교의 과목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